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이게 스티븐 커킨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제가 세네타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되도 않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고 중국은 되도 않게 러시아를 지지하는 또 지원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러시아를 지지 지원함으로써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졌다. 원래 중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이간질을 시켜서 유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중국이 살아갈 길이 있는데 그래야 뭐 첨단 기술도 유럽에서 받아내고 기타 등등 러시아를 지지 지원하는 바람에 유럽이 야 저 미친놈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관문이야. 그걸 저 석유 마피아 깡패가 지금 핵무장 깡패가 밟고 있는데 네가 그 깡패랑 같은 편이야? 너도 미친놈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 전략적 실패를 범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존경하는 스티븐 커킨 박사의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한번 좀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 침공은 전화위복이 됐다. 푸틴이 침략을 저지르고 중국이 처음엔 푸틴을 외교적 차원에서 옹호하고 나중엔 러시아를 경제적 차원에서 지원함에 따라 나토와 동아시아가 반중반러 공동전선으로 수렴했다. 컨버전스가 일어났다.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럽의 동맹국들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하나로 묶였다. 그 이전엔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 여겼었다.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나서자 유럽은 중국을 체제 경쟁자, 시스테믹 라이벌로 보게 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로보기 전체주의 코드는 이게 뭐 이걸 뭐 동맹이라고 봐야 돼? 엑시스가 아니래요. 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엑시스라 그러면 전략적으로 완전히 똘똘 뭉친 그런 상태인가 봐요. 군사 지정학적으로 축이라 이건 they are not on axis. 이 자들은 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모여 있는 진영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얼라이먼트. 얼라이언스 동맹이다도 아니에요. 진영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얼라이먼트. 얼라이먼트가 저거잖아요. 바퀴 이렇게 돌아갈 때 자동차 바퀴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기우뚱자우뚱 안 하도록 딱 똑바로 맞추는 걸 얼라이먼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영이죠. 보조를 함께하는 진영. 그 정도 뜻이죠. 그런데 또 자기들끼리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등쳐먹는 징그런 진영이지. 근데 유일한 공통 유전자는 미국에 반대한다. 그다음에 세계 질서 두드려 깨버리자, 바꿔버리자, 전복하자. 그게 유일한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한번 직접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우크라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 북한,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는 더 높아진다. 이 세 나라는 더 심하게 러시아를 등쳐먹는다. 북한에는 러시아가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한다 그러고 이란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전략적 관계를 심화한다고 한다. 지금 러시아는 중국과 거의 전방위적 협력을 하고 있다. 북극해에서 남중국해까지 군사훈련도 함께한다. 그런데 중러북이 네 나라는 서로 복잡한 역사적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도 다르다. 이 네 나라 사이의 관계는 장기적인 가치지향적 동맹이 아니다. 단기 거래, 단기 교환, 단기 리스크 관계이다. 미국을 악화시키고 국제 질서를 전복한다라는 비전을 함께한다는 점만 공유할 뿐이다. 미국과 우방이 더 굳건하게 나설수록 중러북이 진영도 더 단단해질 것이다. 어차피 살벌한 신냉전으로 간다 이거예요. 중러북이가 저렇게 날뛰니까 미국과 우방이 동맹국들이 단단하게 뭉치니까 중러북이도 내부가 좀 더 결속되고 그래서 악화해서 상당히 진행할 거다라는 아주 냉정하고 으스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또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 그 서방이 한국은 서방 국가죠. 예, 서방이 어떤 식의 그 발전을 이루는지를 좀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위기 속에서 나토와 동아시아의 위대한 수렴이 진행되어 왔다. 나토는 확장됐으며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확보했으며 역사상 최초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으며 역사상 최초의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다. 이제 Great Convergence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니까
유럽이 야 이거 중국 제대로 안 되겠는데, 야 동아시아 좀 들여다봐야겠는데 이러는 참에 일본은 1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약속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한국은 목숨 걸고 무기 만들어서 동유럽 전선을 강화해 줌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기존 무기를 몰아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대만, 한국, 일본, 필리핀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야 저기서 저 푸틴의 황당한 불장난이 성공을 하면 시진핑은 간땡이가 보사 간이 밖으로 나와갖고 그 다음에 대만 두드려 잡고 한반도 불지르고 남중국해에서 해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무조건 푸틴이 개고성을 해야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이 사람 사는 도리를 강제로라도 조금 알게 돼. 그게 우리 한국 사람, 또 일본 사람, 대만 사람,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today it's Ukraine. 오늘은 우크라이나지만 tomorrow it's Korean Peninsula. 내일은 한반도. tomorrow it's Japan. 내일은 일본. tomorrow it's Taiwan. 내일은 타이완. tomorrow it's the Philippines. 내일은 필리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럽과 나토와 동아시아가 말하자면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컨버전스란 단어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나토와 동아시아의 수렴, 나토와 동아시아의 수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크라 전쟁으로 유럽이 바뀌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이건 좀 약간 긴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푸틴은 착각했다. 유럽이 러시아에 가스, 석유, 석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를 돕지 않을 것이라 착각했다. 그런데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이 우크라와 나토 강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도 착각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에 몰빵했다. 우크라 전쟁 전에는 독일, 프랑스 등의 핵심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구분되는 소위 전략적 독자성, 스트래티지 오토노미를 선호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입장이었다. 동아시아 동맹은 유럽을 머나먼 땅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우크라 전쟁이 완전히 사정을 바꾸었다. 유럽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행보에 기겁하며 반중으로 돌았고 동아시아는 오늘은 우크라, 내일은 타이완, 혹은 내일은 한반도, 혹은 내일은 남중국해라는 각성 덕분에 유럽 지원으로 돌았다. 또한 우크라 전쟁에 의한 충격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생생히 보여줬고 이는 유럽이 반중 노선을 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이다. 이 블링켄 이 기고문이 그동안 우크라 전쟁을 전후해 가지고 이때까지 일어난 일을 아주 담백하게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걸 요약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백모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 뭐 단어가 같다든지 구절이 같다든지 이렇게 발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눈알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유럽 방어냐 미국의 입장에서 야 유럽을 막을까 동아시아를 막을까 그런 그릇된 양분법은 이제 버려야 된다. 일어난 일을 봐라. 우크라를 지원하고 나니까 오히려 반중 노선이 강화됐잖냐. 반중 그러니까 중국 포위가 더 강화됐잖냐. 우크라를 지원했는데 유럽에서 중국 포위가 더 강화됐다. 그 말을 해요. 한번 직접 제가 또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우크라를 지원하면 중국에 맞설 재원이 동난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크라에 지원함으로써 역사상 존재한 적 없던 나토와 동아시아 동맹국 사이에 위대한 수렴이 일어났다. 푸틴은 우크라 침공이라는 운명적 결정을 했고 미국, 나토, 한국, 일본은 우크라 지원이라는 운명적 결정을 했다. 둘 다 운명적 결정을 했다. Fateful decision.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기가 미국이 안 쓰는 무기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돈으로 매겨서 장부상 얼마 지원했다 이렇게 만든 게 태반이라고요. 그 뭐 하이마스만 봐도 그러지. 180kg짜리 하이마스 지금 안 쓰거든. 하이마스 중에 다 180kg짜리 하이마스 아니야. 포탄은. 그래서 이제 탄도탄은 포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지.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 봐라 이거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니까 아니 대중전선이 강화됐네 오히려. 그리고 나토가 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유럽 전체가 반중으로 돌았네. 뭐 그런 얘기는 그 스톨텐베르그 그만둔 이제 그 임기가 끝난 그 나토 사무총장이 항상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그 푸틴의
그 우크라 침공이 운명적 결정, fateful decision이었다고 한다면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의 우크라 지원 역시도 fateful decision, 운명적 결정이었다. 하나는 자폭, 폭망을 위한 운명적 결정이고 하나는 가치지향 동맹을 유럽과 동아시아의 통으로 만들어내는 운명적 결정이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예. 미국은 일방주의와 고립주의, 그러니까 American Unilateralism, 그러니까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일방주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미국 일방주의, America Unilateralism과 Isolationism, 고립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직접 한번 읽겠습니다. 미국 일각에서 일방주의와 고립주의 흐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자체의 경제와 사회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두기둥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선거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두기둥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야 동맹이 미국을 신뢰한다. 동맹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만들어낸다. 미국 혼자서는 중러북의 기존 질서 전복주의 진영을 다루지 못한다. 미국인에 의한 안보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세계 전체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평화스럽고 변형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 보세요. 아주 명언이 나와 여기서. 미국을 신뢰할 동맹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어야 미국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만들어지는 거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 얼마나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만들어낸다. 아,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야. 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네.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는 진영의 결연히 맞서야 한다. 2020년대 후반에 미국이 취하게 될 정책과 행보가 미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미국의 또 다른 청춘이 올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침침한 퇴조가 올 것인가? 과연 미국과 동맹국들은 기존 질서 전복주의 진영을 압도하고 자신들의 비전으로 21세기를 규정하고 빚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청춘이 올 것인가? 아니면 침침한 퇴조로 갈 것인가? 레그레션으로 갈 것인가? 예, 아주 아주 근사하죠. 이 정도 격조 있게 국무장관을 했으니까 지난 이제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담담하게 정리를 한 거가 이번에 이제 Foreign Affairs에 실렸는데 제가 읽어보고 야, 이걸 한번 정리해서 보면 그동안 있었던 일이 딱 이렇게 정돈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